이제 곧 사회 초년생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소개하고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소비자 전문 상담사 김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수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슬슬 나도 알바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 과정에서 떠올릴 만한 생각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자, 여기저기 떠올랐던 생각들을 두 분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나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생각의 경우라면 고임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히 생각을 해보겠지만 오른쪽의 생각의 경우라면 마음이 솔깃하여 선택하겠다고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청소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뉴스를 접하고 나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다양한 소비자 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교육 중 하나를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 소비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지만 불법 다단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의 제목에서 보듯이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단계 업자의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라는 말이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개념을 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죠. 그렇다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침해로 리콜 조치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알 권리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에 들어있는 재료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입니다. 옷을 구입하러 매장에 갔을 때 원하지 않는 다른 물건도 같이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경우 교환이나 환불 또는 수리 등의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여 전자기기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기기 등의 작동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불매운동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음식점의 음식들이 위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그럼 우리 적극적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청소년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 성향을 보일까요? 먼저, 청소년 소비자들은 소비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쉽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시하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고와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 매체를 다루는 데 익숙해서 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성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기가 되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방문 판매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소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의 소비 성향을 겨냥한 것인데요. 달콤한 말로 충동 구매를 유도해 다양한 수법으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를 방문 판매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A군은 39만 원가량의 영어 교재를 10개월 분할 납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를 통해 교재를 받아 보관했으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큰 금액을 결제한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지났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불시에 학교 앞을 방문해서 설문조사 또는 특별 할인 판매 등으로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B양은 친구와 시내를 걷던 중 방문 판매원의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방문 판매원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화장품 클리닉을 받아보라고 권유했고 이들을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88만 원 화장품을 45만 원에 판매하는 거니 부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며 강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밑줄 칠 부분은 설문조사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로 자주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샘플을 증정하고 무료 상품을 이용하게 한 뒤 상품을 강매하는 피해 사례입니다. C군 혼자 집에 있던 중에 방문 판매원의 권유로 영어 팝송 CD를 15만 원에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 후 몇 개를 뜯어서 보았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매처에서는 미성년자지만 이미 개봉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취소를 해줄 수 없다며 반품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료 상품입니다. 무료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영어 팝송. 그 유명한 아이돌 누구도 이걸 듣고 있는 것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사회초년생을 위한 굿 소비정보 및 피해 예방법을 알려줌. 신입생을 상대로 방문 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충동 구매를 유도한 다음엔 다양한 수법으로 환불을 안 해주는 건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가장 광고를 하며 일방적으로 상품을 건네고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법. 그러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환불 가능. 미성년자는 14일이 지나도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잠깐, 여기서 미성년자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만 19세가 되지 않은 여러분을 말한다는 거. 자, 그럼 실제 피해 사례를 볼까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방문 판매로 구매한 물건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어도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교재를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팁, 꼼꼼하게 읽고 똑똑하게 기억하세요. 소비자 피해 내용 증명 서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용 증명서는 3장을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끝.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알찬 소비 정보 득템으로 똑똑한 소비 생활 하세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우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숫자 12가 위에 오고 숫자 14가 아래에 온다면 우리는 이 기호를 13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기호 왼쪽에 L을 놓고 오른쪽에 C를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호를 B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번엔 12와 14를 위아래에 놓고 A와 C를 왼쪽과 오른쪽에 놓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마도 이 기호는 13과 B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의미 없는 현상에서 온갖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배가 무지 고픈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올려다본 하늘의 구름에서 햄버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한 날은 따뜻한 카페 모카의 휘핑크림을 구름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같은 하늘을 오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같은 구름 속에서 우리는 다른 형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다단계에 어떻게 속게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폭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상황 속의 기호처럼 의미 없는 대화 속에서도 보여지는 스타일이 중요시 된다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폭수 효과가 무엇인지, 다단계를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순간 속게 되는 건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 옥매트 팔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말이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아니야? 괜히 저거 하다 빚만 또 안고 그러면? 누가 빚만 또 안는데? 나처럼 다이아몬드 등급되면 다이아몬드 반지도 낄 수 있어요. 진짜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내 말을 믿어봐. 이 옥매트 팔면 넌 부유해지고. 저 당당한 자세, 자신감 있는 미소. 내 차는 롤스로이 땡. 그리고 난 축지법을 써서 여기에 왔지. 말하는 속도도 좋고 목소리 톤도 안정되어 있어. 어쩐지 저 사람 말에 신뢰가 가. 그나저나 이걸 다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에 속는 이유, 바로 폭수 효과 때문인데요. 이것은 청중이 강연의 내용보다는 강의의 스타일에 더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1970년 남부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존 웨어, 도널드 네프털리, 프랭크 도널리, 이 세 사람은 일종의 사기극을 기획했는데요. 주연은 영화 배트맨, 형사 콜럼보 등에 출연했던 배우 마이클 폭스. 그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마이런 L. 폭스 박사였습니다.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두 가지. 권위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할 것, 있어 보이는 용어를 남발할 것이었는데요. 내용은 훌륭한 강연 기술로 전문가 집단을 완전히 속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의사 양성을 위한 수학적 게임 이론의 응용. 물론 폭스는 그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지만 암기한 내용에 적절한 유머와 자신이 지어낸 용어들을 양념처럼 버무려서 강의를 시작했죠. 이 실험을 기획한 세 사람은 자신들의 사기극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결과는 끝입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끝까지 강의를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심지어 강의가 끝난 후 질문 세례를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스 박사는 기가 막힌 화법을 사용해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해갔고 학생들은 박사의 말하는 방식에 기가 막히게 속았습니다. 혹시 이 집단만 그런 게 아닐까 싶었던 교수팀은 강의를 녹화한 비디오를 다른 두 집단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문지에서 폭스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고 착각하기까지 했죠. 또한 누군가는 사실을 밝힌 후에도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가 궁금하니 알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허접했지만 폭스의 화려한 언변에 끌린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건 뇌의 문제인데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을러서 쉬지 않고 활동하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이미지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인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휴, 복수 효과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 옥매트 팔아. 다단계 아니야. 나처럼 다이아몬드 등급되면 다이아몬드 반지도 낄 수 있어요. 내 말을 믿어봐. 이 옥매트 팔면 넌 부유해지고. 저 사람 말에 신뢰가 가. 바로 폭스 효과 때문인데요. 휴, 폭스 효과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난 참...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요,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단계의 피해 유형과 사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2020년 6월 다단계 판매원인 친구의 권유를 받아 교육을 받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인 친구가 소개한 대출 회사를 통해 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약 350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을 구입한 당일 수령하였으나 상위 판매원인 친구가 모든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구매한 물품 중 고가의 건강식품 등은 절반 이상을 지점에 놓고 가라고 하여 일부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구두상 반품을 표현하였으나 포장 박스가 개봉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비록 물품을 구매한 지 다단계 판매법상의 청약 철회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모든 제품을 상위 판매원인 친구가 개봉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현재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 반품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임금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합니다. 두 번째, 나도 모르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직급으로 가려면 400만 원은 가감하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반품하려고 하니 포장을 뜯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상위 판매원인 친구가 뜯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다른 피해 유형입니다. 2020년 7월 어머니가 다단계 판매원은 상위 판매원 박모 씨의 소개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본인 역시 어머니를 통해 같은 해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7월 28일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사업자 측인 부산 사업장에서 상위 판매원 김모 씨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20년 10월 10일 소비자와 소비자의 어머니는 사업자 측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약 1,63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2020년 10월 16일 구매한 물품을 택배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에게 수원 수당이 입금되었는데 입금된 금액이 당초 예상 금액과 달라 상위 판매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판매원 김모 씨의 약속과 달리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모 씨에게 사용하지 않은 물품 880만 원에 대해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제품에 대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소비자용 계약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임금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합니다. 두 번째, 나도 모르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직급으로 가려면 과감히 투자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반품하려고 하니 소비자용 계약이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많은 다단계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임금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하고 가입하게 하고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품은 거절당하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드 판매 형식으로 강제성, 의무부가,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불법 다단계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단계 판매 이론대로라면 광고비, 점포비가 없으므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하지만 일반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 상품은 다단계 판매 업체가 자체 생산하거나 OEM 생산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가격, 품질, 비교가 곤란합니다. 결국 판매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억지로 제품을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후원 수당을 챙기는 데 급급하게 되고 우리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사람 장사에 나서는 피라미드 수법에 말려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상품 구입 시에는 첫 번째, 가격에 비해 품질이 조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품 구매 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청약 철회 가능성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도 꼭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2번, 3번, 수십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우리가 4가지 정도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냉정하게 판단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후원 수당에 현혹되어 자신이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수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거나 내구재를 주로 취급한다면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청약 철회에 대한 의사표현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것이 내용 증명의 양식입니다. 동영상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상품평, 계약일, 해약 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합니다. 그럼 3부가 되겠죠? 이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할 것이며 나머지 한 부는 소비자에게 줄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통신회사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요?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지만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물품 구입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물품을 반품하고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했던 물품은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 예외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부모가 물건값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 사업자가 부모에게 취소 여부를 통지했지만 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문 판매의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100% 자격증 취득, 특별 할인, 무료 등을 언급하며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였습니다. 학교, 교수 추천, 장학 혜택을 사칭하여 교재를 구입하거나 강의를 듣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죠. 포장 훼손, 고의로 청약 철회 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하게 환불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응합시다. 계약 체결 시 사업자 연락처, 주소 등 기재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후회가 된다면 상품의 훼손 없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청약 철회 요청은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합니다. 다단계 판매 피해 이렇게 이루어졌죠.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이나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해서 합숙 생활을 하게 하고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강매하고 대출까지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포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환불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런 경우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고수익 일자리로 유인하는 지인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숙과 거액 강매, 대출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판매원 구매 상품은 3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 조회하고 불법 다단계 업체는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관계기관은 이런 곳들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에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이 있으니 꼭 조회해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더 많은 실용적인 소비자 정보의 꿀팁이 알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정보들을 제공받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